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호주에 다녀온 지는 벌써 1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호주 갔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20살 후반대 분들이 많았고,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20대 후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대학교 1학년을 자퇴하고 중퇴죠. 중퇴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호주로 21살 겨울방학때 떠난 케이스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과에 입학을 했는데 5년 동안 내가 이것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왠지 중간에 분명 포기할 것 같고, 이 5년 동안 건축 설계를 공부하고 졸업했을 때의 내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께 잘 설명을 드리고 학교를 그만뒀죠. 어릴 때부터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지 그때 한두 달 만에 후다닥 준비하고서는 호주로 떠났던 것 같아요. 책 들고 지도 들고 그리고 일정 금액의 이제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워킹홀리데이는 가야 할까? 워킹홀리데이는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줬을까? 가도 되는 건가? 시간 아까운데 나한테 남는 건 뭐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조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홀 이후에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모두가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요. 과연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겠죠. 전 대학생 할 때 교양 과목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이나 뭔가를 창작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특히 과제를 할 때 20살 갓 졸업해서 대학교에 온 친구들보다 경험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따만큼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많고 쓸 말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생각의 범위도 엄청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교양 과목에서 과제를 해가거나 발표한 날이 있으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뭔가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PPT를 만들 때도 훨씬 다양하고 구성도 알차게 제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즘에는 워낙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달 해외여행 다녀온 친구들과 거기서 직접 살아보면서 느낀 게 있는 사람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서도 아마 한두 문장 더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겪었던 뭐 좌절감, 그리고 극복했던 일들, 그리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됐던 일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쓰고 면접 때 이제 면접관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나는 호주에 그냥 다녀왔다, 가서 오페라 하우스를 봤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집을 구했고 어떤 사람과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거기서 뭐 돈을 못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극복을 해봤다, 이런 나의 성장 스토리,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인사 부분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지 제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 분들이 4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를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던 그 눈초리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 스스로 그 뭔가 험악한 정글 속에서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면접관들 앞에서 혹은 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저를 설명하거나 제가 뭔가를 발표할 때 부끄러움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건 바로 영어입니다. 워홀 다녀와도 영어 할 줄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수능 영어나 막 토익 공부한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점수가 월등히 높다고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간 사람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회사 생활을 지금 11년 넘게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영어도 막 토익 만점인 사람도 만났고, 뭐 수능도 굉장히 잘 본 친구들도 있었지만, 직접 살아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의 표정과 생각을 읽을 줄 알고 눈을 쳐다보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미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어떤 업무를 가지고 깊이 대화를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메일로는 뭐 팝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걸 사용하면 되죠. 메일 못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봐도. 그런데 대화를 유창하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워홀을 다녀오시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캐주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호주를 갔다 와도 수능 영어와 토익 영어는 따로 공부해야 한다. 파트 5가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세 번째는 자립심입니다. 자립심. 호주에서는 스스로 집도 계약해야 되죠. 그리고 돈도 직접 벌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돈도 막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호주 시골 같은 데 가면
조금 덜 배운 백인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이제 남녀 혼숙이 좀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백패커스트 같은 데 가면 남자 여자가 같이 묵기 때문에 정말 야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볼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들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몸이 굉장히 고대일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을 사무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8개월, 10개월, 1년? 이거 짧은 기간 아니에요. 절대로. 거의 뭐 10여 년 동안 공부만 하다가 한없이 넓은 대자연의 호주를 바라보면서 난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는 작은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내 개인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감정의 다양한 폭을 그 짧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게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너는 어딜 가도 잘 살 것 같아. 너는 어딜 가도 뭐든지 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 스스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실패하고 잘 못할지언정 거기 갔을 때가 난 못할 것 같아.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어떤 사건을 제가 마주칠 때도 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해볼까?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사건을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 호주에 있는 동안 내적, 마음속 내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 요인으로나 너무 다양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워홀이 다 장점만 있느냐? 그러면 너 네 딸들 호주 간다고 하면 뭐 보낼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본인이 원하면 이라고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원하면. 근데 그곳이 삶의 도피처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목적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괴롭고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호주를 가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대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위험한 일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찔하다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21살 때죠. 아무것도 모를 때. 백패커스에 2층 침대에 제가 누워 있었고요. 여기 1층 침대에는 한국 남성분이 계셨는데, 근데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스물스물 그분이 제 침대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죠. 이런 일이 나한테도 발생하는구나. 여기에는 뭐 제 부모님도 없고 그리고 지인들도 없고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요. 유럽 친구들이랑 같이 방을 묵었던 어떤 언니가 이제 갑자기 밤에 막 저희 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우리 방에 난리가 났다고. 거기서 지금 그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어제는 얘랑 잤다가 오늘은 얘랑 자는데 그 1층 침대에다가 되게 그 커튼같이 이불로 막아놓고 거기 안에서 막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왔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이런 위험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힘이 부족하거나 좀 왜소하고 이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친한 언니네 백패커스에서 뭐 카메라도 잊어버리고 뭐 돈도 도난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네요. 그런 일들은 이제 개인이 다 감수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한국보다는 높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1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정말 한시도 거기 못 있고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1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길거든요. 그리고 취업하면 퇴직돼. 50살까지 일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곳이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찾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갔다 오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워킹홀리에서 있었던 약간 에피소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거기서 바나나 농장에 있었는데 바나나를 너무 잘 따가지고 대회도 나갔었거든요.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